안녕하세요. 실해석 3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적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정적분,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복습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한 것이 이제 리만 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를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 닫힌 구간에서 여기서 a부터 b까지 주어진 어떤 이제 연속함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이 영역의 넓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영역의 넓이가 우리가 말하는 정적분입니다.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넓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했냐 하면, 이제 그 넓이는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넓이는 이제 a부터 b까지를 이제 n등분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n등분을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a고, 예를 들어 두 번째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하고, 두 번째는 a 더하기 n분의 2배의 b 빼기 a,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이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여기 함수까지 이제 함수 값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생각하면은 이것이 이제 y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와 이제 가까워지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n이 무한대로 점점 커짐에 따라 이 직사각형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넓이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정확히 그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로 이 정적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이제 n등분을 해서요. n등분을 해서 n등분해서 사실 오른쪽 끝점이든 왼쪽 끝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먼저 대표적으로 오른쪽 끝점을 생각을 해서 이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구해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취한다. 이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제 리만 적분에서 리만의 아이디어는 이 구간을 꼭 이제 n등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이제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길이가 다르지만 이 구간을 이제 잘게 분할을 해서 그 각각 분할한 그 작은 구간에서 임의로 한 점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첨점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점을 뽑아서 그 점의 함수값만큼 높이를 취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뒤에 똑같이 직사각형의 합을 계산해서 극한을 취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만 적분을 정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엄밀하게 지금 말한 아이디어를 엄밀하게 전개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구간의 분할, 그리고 분할은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계량은 우리가 게이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게이지는 사실은 이제 리만 적분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리만 적분을 더 일반화한 일반 리만 적분이라고 이제 헨스톡이랑 코르제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발전시킨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후에 보겠지만 리만 적분에서도 이제 몇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적분 이론인데 이제 몇 가지 리만 적분의 단점이 있어서 그 적분 이론을 보완하고자 이제 리만 적분을 조금 더 일반화한 것이 이제 르베그라는 수학자의 아이디어를 딴 르벡 적분이 있고요. 또 더 일반화한 것이 이제 헨스톡 그리고 쿠르제일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적분 이론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헨스톡 쿠르제일 이 적분을 우리가 일반 리만 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리만 적분에 대해서 먼저 주로 공부를 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만 적분을 공부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유개인 닫힌 구간 A, B가 있을 때요. A, B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A는 A를 X0라 하고 B를 XN이라고 하고요. XN이라 하고 이 사이에 이제 몇 개의 이제 순서대로 x1부터 x2, x3, x4 해서 xn-1까지 이렇게 얻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i의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간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들을 우리가 양 끝점으로 이제 취할 텐데요. 이렇게 이런 구간의 분할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6의 순서 집합에 나타나는 점들을 양 끝점으로 하는 구간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K번째 구간은 이제 K번째 구간을 xk-1부터 xk까지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총 이제 n개의 구간들이 생깁니다. n개의 구간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길이가 제일 큰 것의 길이를 우리가 그 분할의 크기 또는 분할의 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n개의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들의 이제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이 구간의 길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의 길이를 분할의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각 구간마다 우리가 구간의 끝점일 수도 있고 사이에 있는 점일 수도 있고요. 구간마다 얘가 x0, x1, x2, xn-1, xn이라 할 때요. 구간마다 구간에서 이제 특정 임의의 한 점들을 이제 택할 텐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태그라고 하거나 태그 포인트라고 쓸까요? 태그 포인트.
그래서 네, 이제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K번째 부분 구간의 첨점은 우리가 TK라고 이렇게 자주 쓰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분할의 그 부분 구간마다 한 점, 첨점을 이제 추가한 것을 이거를 통틀어서 이거를 우리가 첨점 분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tag partition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게요. 구간의 첨점 분할이라 하고, 이렇게 첨점 분할 하나가 주어지면 어떤 이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리만 합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의 첨점 분할에 첨점이 추가된 그 f랑 이제 첨점 분할에 의존하는 것인데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부터 B까지가 있을 때 이 분할을 먼저 생각하고요. 분할이 이렇게 있다 할 때 이제 각 부분 구간마다 첨점을 이제 택하는 것입니다. 첨점을 택하는데 이 첨점에 그러니까 이게 y는 fx의 그래프였다. 그러면은 이 첨점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고 밑변은 그 부분 구간이 되는 그 직사각형들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합이 이제 결국 이 직사각형의 합이 리만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F와 첨점 분할 P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리만 합입니다. 네, 다음에 구간의 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계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구간에서 정의된 그 양의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함수 값이 양수인 것.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계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량은 제가 이제 그냥 실수 델타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대문자 델타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델타는 이제 실수고 라지 델타는 우리가 함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델타의 어떤 t 값을 넣으면 이러면 이제 실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델타는 이제 t에 의존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대문자라고 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첨점 분할이 이제 이 동그란색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 첨점 분할이 우리가 델타 미세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A부터 B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xk-1이 있고 xk가 있고요. k번째 부분 구간이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첨점 tk를 하나 잡았는데 여기 tk에서
네, 이렇게 델타 TK에서 그 델타 계량 함수가 있어서 이제 이 구간, 이 빨간색 구간 안에 이제 K번째 구간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분할에서 얻은 부분 구간이 이제 충분히 짧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첨점 분할 P가 델타 파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첨점 분할이 델타 파인하다, 델타 미세하다는 것은 이거는 첨점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첨점의 선택에 의존. 그래서 이제 같은 분할이 같더라도 여기에 이제 첨점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분할이 같아도 이제 어떨 때는 TK로 택하고 어떨 때는 TK 프라임들로 이렇게 택해서 그러면은 분할은 같아도 첨점 분할로서는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첨점의 선택에 의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첨점 분할이 델타 미세하다는 것은 첨점의 선택에 의존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첨점 분할의 그 크기는 첨점의 선택에 무관합니다. 첨점 분할의 크기, 놈은 이제 크기랑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그 첨점을 무시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분할의 놈으로 정의를 합니다. 분할의 놈은 다시 한번 말하면 그 부분 구간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의 길이로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네, 길이 중에 제일 긴 것의 길이로 정의를 했고 이것은 첨점의 선택에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면서 이제 개념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닫힌 구간 이제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을 우리가 길이가 같은 n개의 부분 구간으로 분할했을 때 여기서 구간에서 가장 오른쪽 끝점을 우리가 첨점으로 택한 첨점 분할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P 도트라고 이제 썼는데요. 0부터 1까지를 이렇게 n개의 구간으로 나누고요. n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 k번째 구간에서 첨점은 가장 오른쪽 끝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리만 합이 바로 이제 지금 처음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얘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해서 이제 1까지라고 하면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이 첨점 분할에 대한 리만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밑변의 넓이는 모두 n분의 1이고요. 밑변의 넓이는 전부 다 n분의 1이니까요. 묶어줄 수가 있고 높이는 각각 그 첨점의 함수값, 첨점은 각 부분 구간의 가장 오른쪽 점으로 우리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리만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계량이 자 델타가 이제 그쵸 I 닫힌 구간 0, 1에서 정의된 계량인데요. 만약에 델타 n분의 k가 n분의 1보다만 크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 가장 오른쪽 점에서 이제
이 분할에 이 빨간색 점을 포함하는 구간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미세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그란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게이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택한 첨점 분할이 델타 미세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량에 유용한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량이 유용한 이유는 계량을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앞선 경우에 정의역이 컴팩트 집합인 경우 그 컴팩트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항상 고른 연속함수가 된다는 정리를 우리가 살펴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리의 증명과 이제 지금 거의 흡사한데요. 살짝 언어만 바꾼 것에 불과한데, 그때의 증명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로 생각을 하면, 이 계량을 이용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이제 닫힌 구간 A, B라고 할게요.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제 연속함수인데 이것이 고른 연속함수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점마다 여기 어떤 점 T가 있을 때요. 이 T마다 F가 T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T에서 그 2분의 입실론에 해당하는 델타가 있을 텐데요. 그 값을 우리가 2 대문자 델타 T라고 놓겠습니다. 이 값은 T에 의존하는 것이죠. T에 의존. 그래서 네, 이러한 실수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x 빼기 t가 2 델타 t보다 작으면 fx 빼기 ft는 2분의 1 입실론보다 작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양수를 우리가 이제 t에 무관한 것을 이제 찾아주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량이 이제 존재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 i의 첨점 분할이 만약에 델타 미세 첨점 분할이면 그러면 이제 i를 i1, i2 이렇게 이제 분할을 했는데요. 분할을 하고 각 점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놓았을 때 이제 주어진 계량에 대해서 델타 미세 첨점 분할을 택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델타 t는 이제 델타는 연속 함수니까 델타 t는 이제 죄송합니다. 방금 말은 잘못됐고요. 델타는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고요. 여기서 이제 첨점 분할은 이제 네, 여기서 이 유개인 닫힌 구간이 컴팩트라는 그 실수에서의 그 하인의 보렐 정리를 이용을 하면 이 어떤 임의의 주어진 계량에 대해서 이제 그 분할이 유한한 델타 미세 첨점 분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유한계의
부분 구간을 택하고요. 거기에 이제 주어진 첨점에 대해서 그 델타 TK들 중에 제일 작은 것, 그것을 우리가 스몰 델타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것을 스몰 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분할은 어떻게 잡혀 있냐 하면요. 이제 그러니까 x하고 ti가 그 네, 2 델타 ti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지금 fx 빼기 fti가 2분의 1 입실론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이 계량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구간들이 전체 구간을 이제 다 덮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x가 주어져 있을 때, x가 임의로 주어져 있을 때 x 빼기 x가 이제 어떤 이 부분 구간에 들어갈 텐데요. x 빼기 tk가 델타 tk보다 작아지는 그런 tk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x가 있으면은 x가 예를 들어서 k번째 구간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 tk를 찾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tk 플러스 델타 이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ik고요. 이게 ik인데 이게 tk 플러스 델타 tk 빼기 델타 tk 이 구간에 이제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한 것은 자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x하고 y하고 차이가 델타보다 작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k 빼기 y가 이제 제 주장은 tk 빼기 y가 2 델타 tk보다 작다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그것을 이제 위와 같이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계량을 조건을 생각하면은 이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fx 빼기 fy의 절대값이 이제 이 삼각부등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두 번째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이제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델타는 어떻게 잡았느냐면 다시 말하면은 이제 처음에 주어진 계량에 대해서 이제 유한한 델타 미세한 첨점 분할을 잡았고요. 그 첨점 분할에서 그 첨점분할의 그 첨점들의 델타 값의 최소값, 그것을 스몰 델타라고 잡았습니다. 크게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이 앞선 증명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위상에서의 그 열린 덮개 그 언어를 우리가 계량으로 바꿨다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간의 분할과 계량에 대한 이제 정의 그리고 그 개념의 공부를 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리만 적분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